저는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약된 쪽지를 보면서 집에 가고 있는데 눈앞에 불이 번쩍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봇대에 뭔가 볼트 같은 것이 길게 박혀 있었는데 그게 사람 이마 정도 높이에 있었고요. 거기에 제 이마가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눈에서 별이 번쩍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다행히 많이 다치지는 않았고요. 혹은 상당히 높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몸이 다치면 안 되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이면 많이 다쳤다면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라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보았겠으나 혹은 낫지만 다치지는 않았으니 그런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고요. 다음 쇼츠에서는 제가 떨어진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떨어진 시험은 있을까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정식으로 붙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떨어진 것은 운전면허 실기시험이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운동에는 소질이 전혀 없었고요. 운동신경이 좀 떨어졌지요. 어릴 때 달리기를 하면 보통 중간 이하로 잘 못했습니다. 체력장도 간신히 혼자서 열심히 연습해서 겨우 만점을 받았습니다. 하여간 제가 떨어진 시험은 운전면허 실기시험과 대학교 3학년 때 봤던 사법시험 2차 두 가지였습니다. 다만 후자의 것은 제가 붙을 생각이 1도 없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제대로 공부해서 붙으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운전면허 실기가 아닌 필기시험은 그 반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서 박수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요. 양형부당이 상고 이유가 될까요? 정답은 거의 노입니다. 일단 양형부당이란 형을 정한 것이 너무 가볍거나 너무 과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더 무겁게 처벌해 달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피고인은 형을 더 약하게 해달라는 양형부당을 주장할 것이고요. 검사는 피고인을 더 무겁게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양형부당은 형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겠지요. 어쨌든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든 검사든 얼마든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피고인이든 검사든 그리 많지 않고요. 그러나 상고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은 제한적으로 상고 이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부당이 상고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결국은 상고심에서 양형부당을 상고 이유로 하는 것은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가능하니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지. 그러나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양형부당이 잘 인정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또 한번 쉬운 내용 설명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형사사건에 관한 것이고 민사사건에서는 양형부당이라는 말이 당연히 없겠지요. 형을 정하는 것은 형사사건에서만 있는 것이니까요. 민사사건은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 의무에 대한 소송 절차고요. 형사사건은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소송 절차입니다. 그리고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 2심 판결에 대한 불복은 상고라 하고요. 항소와 상고를 합쳐서 상소라고 하고요. 판결이 아닌 결정, 명령에 대한 불복은 1심에 대한 것은 항고, 2심에 대한 것은 재항고가 됩니다. 다음 쇼츠로 오세요.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은데 양형부당에 대해서 설명드리다가 다시 한번 설명드려 봅니다. 징역과 금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교도소에서 있는 것은 똑같은데요. 징역은 노역, 즉 일을 시키는 것이고요. 금고는 일을 시키지 않는 것이에요. 보통은 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즉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은 금고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실범이라고 노역을 시키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징역과 비슷한 구류가 있습니다. 징역과 구류는 기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징역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요. 30일 미만은 구류라고 합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구류가 많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즉결심판에서 종종 있는 일이지요. 다음번에는 명의신탁에 대해 설명드릴게요.